그럼 지금 당신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하려는 것도 그냥 지난 일로 넘어가야 하나요? 박기태의 표정이 급변합니다. 뭐라고요? 민석이가 당신 딸과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은 줄 몰랐죠? 정자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박기태는 당황해하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럼 지난번 상견례 때 맞아요. 그때 처음 당신 얼굴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내 딸의 시아버지가 될 뻔한 인간이 바로 내 남편을 죽인 사기꾼이라니. 정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박기태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이정자의 얼굴을 비춥니다. 65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모습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정자의 모습에는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품이 묻어나죠. 경기도 구도심에 자리한 전원주택 단지, 그곳에서 정자는 지난 20년을 홀로 버텨왔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늘 그랬듯이 딸 소연이를 위한 아침 준비를 시작하죠. 34살이 된 소연이지만 정자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약사로 일하는 소연이는 예의 바르고 착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정자는 밥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정자의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그 시간들이 정자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상처도 깊게 남겼거든요. 이제 소연이만 시집가면 내 할 일은 끝이지. 정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이죠. 특히 요즘 소연이가 만나고 있다는 남자 민석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소연이가 부엌에 들어오며 밝게 인사합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참 예뻐 보이죠. 정자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소연아, 그 남자친구 민석이라고 했지?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라.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죠. 엄마,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소연이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하지만 정자는 딸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어냅니다. 이미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정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자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사람은 얼굴 보고 사는 거 아니더라. 우리 집안 말아먹던 그 인간도 사람 좋은 얼굴이었지. 과거의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가죠.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오후가 되자 소연이가 전화를 겁니다. 엄마, 민석이 오빠 부모님께서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소연이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어요. 정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상견례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상대방 집안은 어떤 분들이지? 정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님은 부동산 일을 하신다고 하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세요. 민석이 오빠 말로는 좋은 분들이라고 해요. 소연이가 대답합니다. 정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럼 언제 만날지 정해봐라. 엄마도 준비를 해야지.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오랜만에 상견례라는 자리를 갖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기도 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도 느껴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정자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며칠 전부터 무엇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기를 여러 번, 결국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한 단정한 차림으로 결정합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석이 오빠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소연이가 정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호텔 한식당 앞에 도착한 정자와 소연이, 민석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석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죠. 정자는 민석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청년이에요. 소연이가 좋아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석이가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아요. 딸의 행복을 위한 자리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이죠. 한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자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순간 정자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느껴집니다. 박기태, 40년 전 그 이름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이야. 정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의 사업 자금을 빼돌리고 야반도주했던 바로 그 인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민석이 부모입니다. 박기태가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정자는 굳어진 채로 서 있을 뿐이에요. 기태는 정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연이가 걱정스럽게 정자의 팔을 잡습니다. 정자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아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40년 전 그 악몽 같았던 시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해 기태에게 거액을 맡겼던 그날, 기태는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남편은 그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자는 갓 태어난 소연이를 안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김소연 약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민석이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기태의 아내가 밝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정자는 물잔을 집어 들려다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태연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저 인간 때문에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박기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기태가 대답합니다. 여전히 정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해요. 그 순간 정자의 이성이 끊어집니다. 그 인간이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정자는 갑자기 일어나며 물잔을 집어 던집니다. 물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나고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져요. 어머님, 소연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칩니다. 민석이와 그의 부모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봐요. 당신이 박기태야? 정말 박기태 맞아? 정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태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정자를 자세히 바라봅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기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자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어요. 4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식당 직원들이 다가오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정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겨우 참고 있어요. 소연이의 놀란 얼굴을 보니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가자. 정자가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상견례는 시작되자마자 끝이 나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아요. 하필이면 딸의 연인 아버지가 그 박기태라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소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자 앞에 앉습니다. 정자는 딸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 미안하다. 정자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에요. 엄마, 저 정말 당황스러워요. 민석이 오빠 가족분들께도 너무 죄송하고. 소연이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정자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요. 그때 소연이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석이에게서 온 전화죠.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아요. 민석이 오빠. 네, 집에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자는 딸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파요. 전화를 끄는 소연이가 정자를 바라봅니다. 민석이 오빠가 그러는데 아버님이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혹시 그때 엄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사업 실패라고 했다니. 그 인간은 지금까지도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거였어요. 자신이 저지른 사기 행각을 단순한 사업 실패로 포장해서 말이죠. 소연아, 엄마가 좀 쉬어야겠다. 내일 이야기하자. 정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소연이는 아쉬워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가 된 정자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오래된 서류들을 꺼냅니다. 남편의 사업 관련 문서들, 그리고 박기태와 주고받았던 계약서들이에요. 20년 넘게 보지 않았던 문서들이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옛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순이는 남편의 장례식 때부터 정자를 도와준 유일한 친구예요. 순이야, 나야. 정자야. 정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 정자야.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이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박기태 그 인간 기억해? 우리 남편 돈 가지고 도망간. 정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요. 어머나, 갑자기 왜 그 인간 이야기를 해? 설마 어디서 봤어? 순이의 목소리가 긴장됩니다. 정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순이에게 모두 털어놓습니다. 순이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정자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늘이 그 인간을 내 앞에 데려다 놓은 거야. 순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순이야, 그 인간이 뭐라고 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민석이가 말하길 부동산 일을 한다던데. 정자가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당연히 알아봐야지. 우리 아들이 부동산 중개업 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 그런데 정자야, 소연이한테는 말 안 했어? 순이가 묻습니다. 어떻게 말해? 내 아버지를 죽인 인간이 내 시아버지가 될 뻔했다고? 정자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에요. 다음 날 순이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정자야, 큰일 났어. 그 박기태 인간, 이름을 바꿔서 살고 있었어. 원래 이름은 박기수였는데 기태로 바꿨다고 해. 그리고 재혼해서 지금 부인이 두 번째야.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이름까지 바꿔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온 거였어요. 그 사이 정자는 홀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정자야, 더 놀라운 게 있어. 그 인간이 부동산 투자로 꽤 큰 돈을 벌었다고 해. 강남에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대. 순이의 말에 정자는 주먹을 꽉 쥡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이 떠올라요. 병상에서 정자의 손을 잡고 기태 그 인간을 조심해야 해라고 했던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소연이는 며칠째 민석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민에 빠져 있어요. 민석이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지만 소연이 역시 엄마의 행동이 납득되지 않거든요. 엄마, 정말 민석이 오빠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소연이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자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정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혼자 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어요. 며칠째 계속되는 침묵 속에서 정자와 소연이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만 갑니다. 소연이는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정자는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괴로워해요. 엄마, 이렇게 계속 피하시면 안 돼요. 민석이 오빠도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소연이가 식탁에 앉은 정자 앞에서 간절하게 말합니다. 정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소연이의 눈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간이라고. 소연아, 엄마도 힘들어. 좀 더 시간을 줘. 정자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시간이 뭐가 필요해요? 민석이 오빠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때 소연이의 휴대폰에 민석이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소연이는 문자를 확인하고 표정이 어두워져요. 뭐라고 하는데? 정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석이 오빠가 아버님께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님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신대요. 소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정자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와요. 기억이 안 난다니. 남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니. 하지만 정자는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낼 수 없어요. 엄마, 내 인생인데 왜 자꾸 간섭해요? 사람은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령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에요? 소연이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정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그럼 남편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자가 혼자 감당해온 이 모든 아픔은 그냥 잊어버려야 하는 건가요? 소연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집안하고는 인연을 맺으면 안 돼. 정자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왜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소연이가 따지듯 묻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민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딸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때 현관벨이 울립니다. 소연이가 문을 열어보니 민석이가 서 있어요. 소연아, 그리고 어머님께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석이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정자는 민석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이 청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필 그 박기태의 아들이라니. 어머님, 지난번 일로 저희 가족이 신뢰를 끼쳤나 봅니다.
아버지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민석아,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더냐? 정자가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님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하세요. 하지만 예전에 사업을 하실 때 많은 분들과 일을 하셨으니 혹시 그때 무슨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석이가 대답합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오해라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 것이 오해란 말인가요? 민석아,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이정자라는 이름 기억 안 나는지, 그리고 4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정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석이는 정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해요. 어머님, 혹시 정말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소연아, 민석이를 집에 보내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소연이는 당황스러워하며 민석이를 바라봅니다. 민석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서요. 소연아, 내일 다시 연락할게. 어머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충분히 들어보자. 민석이가 나가면서 말합니다. 민석이가 떠난 후 정자는 소연이와 단둘이 앉아 있습니다. 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받으며 정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셔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민석이는 아버지 박기태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정자라는 분 정말 모르세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기태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다가 고개를 저어요. 모르겠다. 옛날 일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 하지만 박기태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날 밤 순이가 정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자야, 큰일 났어. 내가 더 알아봤는데 박기태 그 인간이 예전에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쳤다는 소문이 있었어. 너희 남편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려요. 역시 그 인간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의 말을 듣고 나니 박기태를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간이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순이야, 그 인간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 수 있을까?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다고 해. 규모가 꽤 큰 곳이래. 순이가 대답합니다. 정자는 결심을 굳힙니다. 소연이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박기태와 직접 대화를 나눠야겠어요. 다음 날 오후 정자는 박기태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대형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정자는 잠시 망설여요. 40년 만에 그 인간과 마주하게 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빨리 뛰거든요. 박기태 대표님 계세요? 정자가 직원에게 묻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젊은 직원이 정중하게 묻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뵙고 싶습니다. 이정자라고 전해주세요. 정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잠시 후 박기태가 나타납니다. 정자를 보는 그의 표정에서 당황함이 느껴져요. 역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정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기태가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40년 만이죠. 정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묻어나요. 박기태는 정자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합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일로 오신 건가요? 박기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때 일이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기억 안 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자가 날카롭게 반박합니다. 박기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미 들킨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정자 씨,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업이 꼬이면서 박기태가 변명을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남의 돈 가지고 도망간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사무실이잖아요. 박기태가 주변을 의식하며 말합니다. 왜요? 사기꾼이라는 게 알려지면 곤란해요? 정자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박기태는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기 시작해요. 이정자 씨, 그때 일은 다 지난 일이잖아요. 지금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지난 일이라고요? 내 남편이 죽은 게 그냥 지난 일이에요? 내가 혼자 딸 키우며 살아온 게 그냥 지난 일이고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건 정말 안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 나도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박기태가 무심하게 말합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려요. 다 지난 일이라니. 남편의 죽음이, 자신의 고통이 그냥 지난 일이라니. 좋아요. 그럼 지금 당신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하려는 것도 그냥 지난 일로 넘어가야 하나요? 정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박기태의 표정이 급변합니다. 뭐라고요? 민석이가 당신 딸과?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은 줄 몰랐죠? 정자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박기태는 당황해하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럼 지난번 상견례 때. 맞아요. 그때 처음 당신 얼굴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내 딸의 시아버지가 될 뻔한 인간이 바로 내 남편을 죽인 사기꾼이라니. 정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박기태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당신은 이름까지 바꿔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았겠지만 나는 평생 그때의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 지난 일이라고요? 정자가 울분을 토해냅니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민석이었어요. 아버지를 찾아온 거죠. 아버지, 안에 계세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기태와 정자는 순간 얼어붙어요. 민석이가 이 대화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석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정자와 아버지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어머님, 여기 왜 계세요? 민석이가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정자와 박기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해요. 민석이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아버지, 어머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민석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박기태는 당황하며 변명을 찾고 있고 정자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민석아,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밖에서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석이 오빠, 거기 계세요? 소연이도 민석이를 찾아온 거였어요.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정자, 박기태, 민석이, 그리고 소연이가 한 공간에 모이게 된 거죠. 소연이는 엄마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소연이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정자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연아, 엄마가 설명할게.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석이는 아버지와 정자의 표정을 번갈아 바라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껴요. 아버지, 어머님과 정말 아는 사이세요? 박기태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열지 못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 두려운 거죠. 소연아, 민석아,
너희 둘 다 앉아라. 엄마가 모든 걸 말해줄게. 정자가 심호흡을 하며 말합니다. 소연이와 민석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요. 정자는 4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소연아, 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아니? 정자가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소연이가 대답합니다. 맞아.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지. 정자의 목소리가 떨려요. 정자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해 박기태에게 거액을 맡겼던 일, 박기태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간 일, 그 충격으로 남편이 쓰러져 세상을 떠난 일까지. 민석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안색이 파래져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배신감이 느껴지거든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박기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요. 소연이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간이라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신 거였구나. 소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립니다. 소연아,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아버지라는데. 정자도 울먹이며 말해요. 민석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버지를 향해 소리칩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남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박기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어요. 그 모습이 이미 답인 거죠. 아버지, 대답하세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박기태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내 사업도 망하고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남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민석이가 분노하며 묻습니다. 정자는 박기태의 변명을 듣고 더욱 화가 나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군요. 어쩔 수 없었다고. 소연이는 의자에 앉은 채 오열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행복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 몰랐거든요. 그때 사무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직원들이 안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민석이는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살겠어요. 그리고 소연이에게도 용서를 구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져 있었어요. 소연이는 민석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어요. 민석이 오빠, 미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소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소연아, 우리는 우리 부모와 다른 사람이야. 과거 일에 얽매일 필요 없어. 민석이가 간절하게 말하지만 소연이는 듣지 않아요. 정자는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져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소연아, 우리 집에 가자. 정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소연이는 민석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어요. 민석이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전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요. 민석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연이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거죠. 정자와 소연이가 사무실을 나간 후 민석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됩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민석이는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네요.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민석이도 사무실을 나가버립니다. 박기태는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 쥐며 후회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와 소연이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소연이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정자는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져요. 엄마, 어떻게 그런 걸 다 감추고 나를 키웠어요? 소연이가 흐느끼며 묻습니다. 내가 나처럼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 정자가 울먹이며 대답해요. 소연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더욱 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엄마가 혼자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박기태와 정자의 대화가 누군가에 의해 몰래 녹음되어 유튜브에 올라온 거예요.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이 호기심에 녹음했다가 온라인에 퍼뜨린 거였죠. 40년 전 사기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됩니다. 박기태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끌게 되죠. 정자는 뉴스를 보며 당황해요.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소연이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자도 혼란스러워해요. 그때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소연이는 전화를 받기를 망설이다가 받아요. 소연아, 미안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민석이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에요. 민석이 오빠. 소연이도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나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 이제 혼자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석이가 간절하게 말하지만 소연이는 고개를 저어요. 오빠 미안해요. 전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돼요. 소연이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한편 박기태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어요. 기자들이 사무실 앞에 몰려들고 과거 피해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순이가 말했던 대로 박기태는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쳤던 거였어요. 박기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도시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자는 그를 그냥 보낼 생각이 없어요. 순이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간 정자는 박기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정자야, 정말 고소할 거야? 순이가 확인하며 묻습니다. 응, 이제 끝을 봐야겠어. 그 인간이 편하게 도망갈 수는 없지. 정자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변호사는 40년이 지난 사건이라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정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남편이 남긴 문서들과 당시 계약서들을 모두 챙겨갑니다. 박기태는 정자가 고소장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해요. 이미 언론의 관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기태는 정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봅니다. 정자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만 힘들어져요. 아이들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정자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제발이요. 내가 사과할게요. 보상도 할게요. 박기태가 애원하듯 말하지만 정자는 듣지 않아요. 사과요? 보상이요? 지금까지 4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사과라니. 나는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딸의 삶은 더럽히지 마세요. 정자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며칠 후 정자의 변호사가 연락을 해옵니다. 박기태가 예전에 설립했던 회사들의 회계 내역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자 남편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제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박기태 씨가 그동안 숨겨온 재산들도 상당할 것 같고요. 변호사가 설명해 줍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기고 싶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정자를 보며 소연이가 다가와 손을 잡아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엄마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소연아, 정자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고통을 혼자 참고 나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소연이가 엄마를 꼭 안아줍니다. 한편 민석이는 아버지의 몰락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소연이를 잃은 것도 아프지만 아버지의 잘못된 과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더욱 가슴 아프거든요. 민석이는 결국 집을 나와 혼자 원룸을 얻어 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거죠.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정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박기태와 마주하게 된 정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4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느껴져요.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법정 싸움은 정자의 승리로 끝났어요. 박기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동안 숨겨왔던 재산들도 대부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진실이 밝혀진 것, 그리고 남편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죠. 정자는 받아낸 배상금의 일부를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소연이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서울의 바쁜 병원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약국을 차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엄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소연이가 약국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소연이가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 정자도 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연이가 운영하는 약국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민석이었어요. 소연아?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소연이는 민석이를 보고 깜짝 놀라요. 1년 만에 보는 민석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 보이고 의젓해진 모습이었죠. 민석이 오빠, 여기 어떻게 왔어요? 소연이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내가 변호사가 됐어. 그리고 이 동네에서 무료 변호사 상담소를 열었어. 민석이가 대답합니다. 소연이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워해요. 민석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 것 같아서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하기도 해요. 아버지와는 어떻게 지내세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직도 연락하지 않고 있어.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아. 민석이의 목소리에서 아픔이 느껴져요. 민석이는 소연이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소연아, 나 정말 많이 변했어. 이제 내 힘으로만 살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소연이는 민석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민석이 오빠,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소연이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는 엄마에게 민석이가 찾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정자는 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줘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가 대답해요. 소연아, 엄마가 보기에 민석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다만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았을 뿐이지. 그럼 엄마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소연이가 놀라며 묻습니다. 민석이가 자기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엄마는 반대하지 않겠어. 정자가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소연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엄마 고마워요. 몇 달 후 소연이와 민석이는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민석이는 정말로 변해 있었어요. 아버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봄날 민석이가 정자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민석이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민석아,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내 아버지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거든. 정자가 민석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어머님, 소연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연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석이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정자는 민석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해요. 민석아, 내가 정말 우리 소연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소연이도 너를 원한다면 엄마는 축복해주겠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크지 않은 시골 마당에서 열리는 조촐한 결혼식이에요.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자는 소연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이제 정말 보내줄게, 소연아. 엄마 고마워요. 이제 우리 둘 다 웃어요. 소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민석이는 정자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해요. 어머님, 평생 소연이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효도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정자는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위 어디선가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죠? 이제 우리 소연이도 행복할 거예요. 정자가 하늘을 향해 속삭입니다. 소연이와 민석이가 다가와 정자의 양옆에 앉아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마당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세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